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악마야. 이 자체가 네. 정말 끔찍한 사건, 그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야.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피격된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거짓으로 몰아갔다면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 네. 결국 재판받고 최근에 무죄 받았잖아. 네. 무죄 다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에 개입한 범인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야, 이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의 범인들 과정마다 다 색출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윤석열은요.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은 오직 단 하나. 정적 제거 말고는 없었어. 나머지는 그냥 술 먹고 사우나 하고 자빠져 자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있었어. 정적 제거. 정적 제거. 예. 윤석열 취임 직후 2022년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저거 네. 윤석열 취임 직후잖아. 완전 직후. 완전 직후지.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를 딱 해요. 이걸 왜 개최했냐? 바로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자리로 의심이 됩니다. 보면 알아. 예. 이 부분을 우리 김동아 의원이 네. 기가 막히게 또 지적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친근한 이름들 튀어나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발표를 굴종이라 비난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거짓 발표라도 한 듯이 당선 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히 새로운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 회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합니다. 해경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 및 국가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 서해 피격 조작의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왔다 추진우. 이 NSC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에 큰 그림을 그렸던 자리로 보는 겁니다. 원래 이거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어제 앞을 보고 들었는데 카메라가 옆에서 찍어가지고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속 터졌어요 저도. 원래 법률비서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라고 전혀 합니다. 아닙니다. 전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한 상황에서 법률비서관이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도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들어갑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 국가의 안보에 관한 상황인데 아.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그 NSC와 그 이후에 이어진 실무회의에서 그 누구냐 김태효 천천히 가면 돼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김태효 실장이 네.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증언을 자, 받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NSC 열어서 여기서 이제 큰 기획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행동이 따를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되죠. 이제부터 이제 범인들 또 다 튀어나옵니다. 요거는 한마디 네. 말씀. 이게 5월 24일 NSC 개최한 거 아닙니까? 네네. 윤석열이 5월 11일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5월 17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5월 23일 날 이원석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5월 23일 날 수원지검장 홍승욱 그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편대를 자기의 친윤 검사장으로 앉힙니다. 그게 5월 23일입니다. 그다음에 5월 24일 NS 개최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다음에 착착착 그냥 그러니까 정적 제거 말고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대장동 수사팀 2기 수사팀이 5월 말에 발령을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미중 강백신이 네. 제대로 된 발령 인사명령도 없이 먼저 가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게 CF를 5월 만들어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됐다는 자, 거죠. 그럼 지금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한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제 실행에 들어가겠죠. 요걸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해서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다야 사건에.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이 딱 바뀌었어.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마자 해경은 같은 해경인데 정권만 바뀌었어. 해경은 그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갑자기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와, 아예 정반대로. 자 이렇게 아예 정반대로 발표하는 모습을 일단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됐지. 네. 그러면 이 짓을 과연 누가 했을까? 이제 범인 잡습니다. NSC 아까 열었죠? 네. 그 이후 해경이 2022년 6월 16일에 수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 NSC와 이 발표 그 사이에 6월 10일 김태호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회의 그 결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 회의를 하고 나서 월북이 아니라 조작한 것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요것만 해주세요. 요거, 네. 김태호, 이거 나한테는 안 줬어. 주제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했고요. 참석자는 군 정책기획이겠죠. 차장, 해경수사국장, 그리고 회의 안건은 수사 브리핑 아니었고 6월 13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군 정책 기획 차장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네. 요 사람이 이번에 음. 국정조사 현장에 나왔어요. 아, 저 사람이. 네, 요 사람이. 이 네. 사람 군인입니다. 네. 투스타.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범인 정확하게 튀어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호가 직접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됐지. 발표 조작 범인 김태호. 이렇게 볼 수 있죠. 범인 내 다 튀어나온다고 했지. 확실한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각 과정에서 지금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대박이다 이거. 이제 고발을 기소됐다고 했으니까 네. 고발을 한 놈이 잡아야 될 거야. 이제 고발 지시한 놈 잡으러 갑니다. 네. 윤석열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거야. 그리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거고.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감사 결과 고발을 윤석열이 지시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과거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심지어 삭제됐다고 했던 자료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맞아.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개입이 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의심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또 파고듭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원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윤석열이 지원 원장님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그때 국정원장 김규현 전 원장. 그 사람의 수첩인가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 거기에 그런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고발장은 누가 썼느냐? 고발장 작성은 저희 TF에서 총괄해서 썼고 제가 지금 총괄했습니다.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수많은 국정원들의 직원들의 증언이 진술서가 있었어요. 그거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퇴역 증인 확인했습니까? 그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 쓰라는 지시 내려오고 나서 며칠 만에 썼냐고요? 하루 이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쓰고 바로 그냥 검찰에 보냈다 이겁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조작, 그러니까 어떤 기획 수사 이것들이 다 5월 10일에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검사들 인사 발령하고 그러는데 당시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인사 발령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그 검사를 거기다 꽂아놓은 사람도 한동훈의 대청회에서 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특정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법무부로 보고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으로 다 보고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임명해서 거기다 다 꽂아놨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윤석열 사단으로서 다 친하게 지냈던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을 거기다 보내놨는데 그로부터 보고를 안 받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제 고발 지시 범인 확실한 놈은 윤석열이야. 이거는 왜냐? 국정원장 보고서에 있어요. 확실한 놈이야.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의원님. 잡아냈습니다 또. 아무튼 이런 특수부나 중요 사건 수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뭐뭐 하고 성과를 내자. 그다음에 밤에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냥한 결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냥을 했다. 그걸 정리해서 그걸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대검 법무부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검찰총장 대행도 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을 그렇게 합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자, 잡았죠. 고발. 지금 자료가 지금 제시는 안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윤석열이 확실한 게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보고 완료, 고발 지시. 나와 있잖아. 이게 당시 국정원장 수첩에 김규현 원장. 원장이 메모한 거에 대통령 보고 완 고발 지시. 이게 딱 명확하게 나왔잖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 잡힌다고 했지 범인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작 수사한 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작 수사한 놈. 이제 조작 수사한 놈 잡으러 갑니다. 윤석열의 검찰은요 서해 공무원이 실족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없었어. 근데 자진 월북이 아니고 실족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박시원 이런 놈들은 너네 왜 자진 월북이라고 했냐 이거야. 그걸로 이제 잡아 넣은 거야. 그런데 서해 공무원이 만약에 실족해서 해류를 따라 북으로 떠내려갔다면 당시 해류는 북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당시에? 이거는 뭐 제가 단언해도 됩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검찰도. 어디에? 수사 기록에 공소장에 심지어 공소장에 써놨어.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은 조작 수사한 거죠. 조작 수사한 범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시에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습니까? 북쪽으로 흘렀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본인이 썼던 공소장 기억 못하십니까?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영이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공소장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야 이거 대박 사건. 애들이 거짓말해버리는데 위증입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 소개해 주세요. 네, 피고인 성운 등은 2020년 9월 21일 오후부터 9월 22일 오전까지 사이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장으로부터 수색 상황에 대해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공소장이 되어 있어요. 저걸 이희동이 지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썼어 이희동이가. 근데 뻥쳐. 와, 진짜 뻔뻔하다. 이놈들 어떡하냐. 이희동은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공소장에도 실족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 오히려 월북했을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자기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 구형을 때렸잖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장관은 징역 3년,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을 구형을. 이것들 진짜 너무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지, 나쁜 놈들이.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무죄 나왔습니다. 다 무죄 나왔죠. 힘으로 밀고 간 거네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잘못이 있다는 걸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하려면 사실은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이게 조작됐다라고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으면 공소장이라더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소장을 막상 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월북은 맞지만 뭐 제대로 수색을 안 했느니 뭐 이상한 얘기들만 장황하게 써 있고 제대로 이게 월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방구에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이게 보면 아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최혁이가 그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삭제 지시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허위 고발장을 써서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수사해서 그 기소한 게 이희동, 아까 거짓말했던 부장검사인데, 근데 그 이희동 부장검사 그 라인이 그 팀이 손준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고발사주 손준성이 고발한 거 그걸 수사한 것도 이희동입니다. 그 수사 라인.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 이희동이. 그다음에 관봉권 띠지. 아 맞다,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 그것도 이희동. 그 라인에 있습니다. 관봉권 예컨대 그 돈이 관봉권, 그 새로 나온 돈과 옛날 2018년도에 있던 돈을
띠지를 다 풀어갖고 섞어버린 그 팀이 이희동 수사팀이에요. 이름만 귀엽지 저거. 그러니까 윤석열 측 아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지금 정리한 내용으로도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들썩들썩 언론에서도. 들썩들썩 해야 되지. 네. 조용하다. 여기서만 해 여기서만.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종편에서는 너 안 다루지. 전혀 안 다루지. 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처음 정리됐지. 왜냐하면 이게 그 국정조사 진짜 훌륭합니다. 참고로 진짜로 박수 정말 엄청 치고 있는데 이게 들어도 좀 알기가 어려워. 너무 왜냐면 많아요, 제한된 시간이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도 지금 정리가 깔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이걸 정리하려면 괜히 애를 써야 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깔끔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거 뒤집을 때 윤석열이 때는 그렇게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이걸 써댔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와, 이거 예리한 지적이다. 이건 반대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희동 수사팀이 아직 상대적으로 부각은 덜 됐거든요. 이 대장동 수사팀이랑 맞아요. 대북송금 수사팀이랑. 근데 이희동 수사팀이 옛날로 치면 공안부입니다. 공안부. 그러니까 이제 최혁 그 국정원 검사가 쓴 그런 고발장, 손준성이 써준 그 고발장. 그때는 그 누구였죠? 최강욱 선배랑 이렇게 했던 거. 네네. 그런 거를 다루는 게 공안부거든요. 그 공안부의 그 수사 라인이 이희동 라인. 요 세 개 수사팀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범인들 다 색출해 냈잖아요. 네. 윤석열, 김태효, 주진우, 이희동 이름 다 튀어나왔잖아요. 네. 이 자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검찰을 믿고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안 돌아가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특검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드러났잖아. 사실만 보더라도 정말 희대의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이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을 때마다 이게 참 내 귀에 조금 안착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윤석열의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윤석열은 얻은 것만 있지 보복 당한 적이 없어. 뭘 해코지 당한 적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진짜 그러네. 근데 윤석열이 뭐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정적 제거를 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엄청 삐진 것 같아요. 총장 할 때 많이 그 뭐 추미애 대표나 여러분들이 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마 앙심을 크게 품지 않았을까? 징계하고 막 그 소갈머리 그 작은 그걸로 복수심을 막 불태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해코지를 당한 게 없는데 자꾸 정치 보복이라는 말도 나는 이것도 너무 과하다. 예. 어쨌건 그 최고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었다. 그건 맞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움직였고 국정원도 움직였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거기는 또 이복현 원장 검사 출신 맞습니다. 원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력 기관들이 다 움직인 거는 윤석열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그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윗선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